미국, 한국 5년 안에 세계방산 2위, KF21 공동개발 3개국 확정 난나. 공동개발 소식에 인니 프랑스급 당황. 인도네시아는 KF21 보람의 전투기의 공동개발국으로 20%의 개발 분담금 2016년에 1조 7천억 원을 내기로 했지만 재협상을 요구해 지난 정부에서 재협상을 허가하자 여러 차례 말을 바꿔가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 우리 국민들을 짜증나게 했다. 그런 와중에도 우리 국민들 염장을 지르려는 듯 프랑스의 라팔 전투기를 구매하고 미국의 F-15EX 전투기 구매를 추진하는 등 대놓고 외도를 해왔다. 게다가 대우조선해양에서 잠수함 3척을 계약하고 계약금도 안 내고 몇 년을 뭉개다가 최근 우리에게 양해도 안 구하고 프랑스 나발그룹의 잠수함 2척을 계약했다. 결국 20%의 분담금을 내지 못하겠다며 6천억 원만 낼 테니 기술도 조금만 달라며 나가 자빠졌다. KF21 개발 분담금과 관련된 인도네시아 변심 역사를 알아보자. 정부가 한국형 전투기 KF21 개발 분담금을 애초 약속했던 금액보다 1조 원이나 덜 내고 기술 이전도 덜 받겠다는 인도네시아 제안을 수용하기로 결정했다. 일부 비용 절감을 감안해도 5천억 원이 넘는 개발 비용을 한국 정부가 추가로 떠안게 되는 셈이다. 8일 방위사업청은 인도네시아 측이 KF21 체계 개발 종료 시점인 2026년까지 6천억 원으로 분담금 조정을 제안했다면서 분담금 규모를 인도네시아 측이 납부 가능한 6천억 원으로 조정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조정된 분담금 규모에 맞춰 기술 등 이전 가치 규모도 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번 결정으로 불가피하게 추가되는 비용은 일단 정부와 개발사인 한국항공우주산업이 나눠 부담하게 될 전망이다. 다만 정부가 향후 KF21 양산 단계에서 적절한 방식으로 KAI의 추가 비용을 보전해줄 개연성도 있다. 정부가 총 사업비가 8조 원에 이르는 전투기 공동 개발을 추진하며 분담금 납부를 미뤄온 인도네시아 측에 끌려다니다가 벼랑 끝 전술에 말려든 게 아니냐는 지적이 나온다. 인도네시아 측이 최근 적발된 한국 파견 엔지니어들의 기술 유출로 인해 이미 상당한 정보를 빼낸 후 배짱을 부리고 있다는 관측도 있다. 정부는 인도네시아와의 계약 종료 등 강경 대응도 검토했지만 향후 협력 관계를 감안해 공동개발 체제 자체는 유지하는 고육책을 선택한 것으로 알려졌다. 방사청은 인도네시아와의 분담금 문제가 이처럼 귀결된 만큼 기존 계약 사항이었던 시제기 일대 제공과 기술 이전 문제도 모두 원점에서 재검토할 방침이다. 하드웨어, 시제기 등 소프트웨어, 기술 자료 등 깐깐하게 값을 따져 받은 만큼만 주겠다는 것이다. 이날 방사청 관계자는 KF21 전력화가 임박한 시점에서 분담금 미납 상태가 지속되면 사업 전반에 악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런 상황을 타개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인도네시아가 분담금 가운데 1조 원을 미납했지만 그동안 인건비 등 각종 비용이 다소 줄어든 부분도 있어 추가로 부담해야 할 비용은 약 절반인 5천억 원 정도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택시를 타면 기본 요금이 있다. 승객이 타자마자 변심해서 바로 내린다고 해도 미터기를 꺾었다면 기본 요금을 내야 한다. 그런데 이 승객은 서울 광화문에서 분당 가자고 택시를 타놓고 양재동 요금만 낸다더니 한남동에서 내린다는 격이다. 차비도 현금으로 낸다고 하다가 신용카드로 낸다고 카드를 긁으니 한도 초과가 나오는 이런 진상 승객인 것이다. 그런데 이번 결정이 차라리 잘된 것이라는 생각이 든다. 인도네시아는 아시아에서 소문난 친중 국가이다. 우리나라가 시제기를 제공하면 중국이 반드시 들여다보려 할 것이고 이미 제공한 시제기라 우리는 이것을 막을 방법이 없다. 게다가 인도네시아는 같은 이슬람 국가인 투르키예의 스텔스, 주장, 기인칸에도 군침을 흘리고 있어 우리나라에서 받은 기술을 들고 투르키예와 협력하려 할 수도 있다. 그런 점에서 인도네시아는 도무지 어디로 튈지 알 수가 없고 제어도 안 되는 불량 국가인 것이다. 따라서 기술은 최소한으로 줘야 한다. 1조 원이나 깎았으며 기술 유출까지 시도했으니 기술을 안 줘도 할 말이 없을 것이다. 이런 진상 승객은 미터 요금만 받고 한남동에 내려주고 다시는 안 보는 것이 상책이다. 승객 중에는 정직하고 착한 승객도 많으니 앞으로는 골라서 태우면 된다.
마침 어제 87km 떨어진 무인 표적기를 KF-21 위 국산 AESA 레이더로 탐지하여 라곤하고 중거리 미사일 미티어를 발사. AESA 레이더로 지령 유도. 무인 표적기의 1m 근접거리를 통과하는 시험에 성공했다. 이제 보람에는 중거리 공대공 전투기로 활용 가능하다는 인증을 받은 셈이다. 심야에 급하게 택시 잡으려는 승객들이 늘어서서 손가락을 펴 보이고 있다. 손가락 2개나 3개 중에 급하고 돈 잘 내게 생긴 승객을 태우면 된다. 속이 쓰리지만 이런 진상 승객과 다시는 거래하지 말자. 2. 한국이 핵무장을 해야 하는 이유. 미 외교전문지 기고. 한국의 독자적인 핵무장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의 방법이며 미국의 이익 실현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미국 외교 전문 매체에 게재돼 반향이 예상된다. 로버트 켈리 부산대 교수와 김민영 경희대 교수는 지난 30일 현지 시각 미 외교 전문지 포린 어페어스에 한국이 핵무기로 가야 하는 이유를 공동 기고했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핵폭탄이 북한 위협을 억제하는 최선책이라는 부제의 기고문에서 미국이 수십 년간 제공해온 안보 공약은 오늘날 점점 더 취약해지고 있다며 특히 2가지 문제점을 지적했다. 북한이 미국을 직접 공격할 수 있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개발했기에 미국의 확장 억제에 대한 위구심이 커지고 있다는 것이 첫 번째 우려로 동맹을 중시하지 않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 당선인의 백악관 귀환을 2번째 문제로 꼽았다. 이들은 한반도 분쟁에서 북한은 미국의 참전을 억제하기 위해 미국에 대한 핵공격을 위협할 것이 거의 확실하다며 괌과 하와이 등 아시아태평양 미국 기지를 먼저 위협하고 미국 본토가 그 다음이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미국에 대한 북한의 직접적인 위협은 한국에 대한 안보 공약을 약화시킬 수밖에 없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이는 한반도 전쟁에 대한 미국의 개입은 북한의 패배뿐만 아니라 북한 정권의 종식을 의미한다. 때문에 북한은 다른 어떤 핵보유국보다도 미국을 향해 실제 핵버튼을 누를 가능성이 높다는 것이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이러한 상황이 미국이 개입을 주저하게 만들 가능성이 높다며 러시아의 핵 위협으로 우크라이나에 대한 미국의 지원이 제한됐다는 점을 예로 들었다. 이어 러시아의 위협이 동맹 친화적인 조 바이든 대통령에게 효과가 있었다면 북한의 위협은 국수적이고 거래적인 트럼프를 억제할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그러면 한국은 스스로를 지켜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된다고 평가했다. 켈리 교수와 김 교수는 이러한 안보 환경 탓에 한국 내에서 어느 때보다 핵무장에 대한 공감대가 높으나 미국의 완고한 반대로 정책적 논의로 발전하지 못한다고 봤다. 이들은 오늘날 한국 핵무장의 가장 큰 걸림돌은 국내가 아닌 해외 국가, 미국이다며 한국이 여전히 핵확산금지 조약, NPT에 참여하는 주된 이유는 미국의 압력 때문일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핵무장으로 정책 변화가 없는 주된 이유는 미국과의 관계에서 한국에 대한 제재가 이뤄질 수 있고 한미동맹이 약화될 수 있다는 두려움 때문일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한국의 핵무장을 반대하는 미국인들은 이 정책, 핵무장의 단점을 과장하고 이 점은 과소평가하며 민주적 파트너국의 국가안보 선택이 마음에 들지 않더라도 받아들이길 용인하길 요구하는 미국의 자유주의적 가치를 무시한다고 비판했다. 또한 한국이 이러한 조치를 취한다고 해서 비판자들이 우려하는 것처럼 NPT 체제의 붕괴를 촉발하지는 않을 것이다. 북한의 핵능력은 미국의 억제력을 약화시키지만 한국의 핵무장은 그 격차를 메우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뿐만 아니라 한국이 북한 문제를 스스로 더 잘 다룰 수 있게 되면 미국은 동아시아에서 자신들의 최우선 과제인 중국과의 경쟁에 몰두할 수 있다면서 한국의 비핵화 결정은 균형적으로 볼 때 한국에만 좋은 것이 아니라 미국에도 좋을 수 있다고 봤다. 한국의 핵무장이 NPT 체제 붕괴로 이어질 것이란 일각의 비판에 대해서는 순전히 추측에 불과하다며 한국의 핵 프로그램 추구는 수십 년간 지속된 북한의 잘못된 행동에 대한 대응이지 도발적인 무기를 만들기 위한 무모한 질주가 아니다고 반박했다. 적어도 동아시아 내에서 핵무장 도미노를 부를 수 있다는 주장과 관련해서도 그럴 수 있지만 가능성은 낮다고 봤다. 오직 9개 국가만 핵을 가졌다는 것이 도미노 주장에 대한 반증이며
가능성이 있는 일본과 대만은 한국과는 사정이 다르다는 것이다. 아울러 켈리 박사와 김 교수는 한국이 개발한 핵무기를 부적절하게 사용할 우려에 대해서도 한국에서는 설득력이 없다. 12월 대통령의 기습적인 계엄 선포에 한국 국회의 만장일치 거부와 대중들의 즉각적인 반발은 한국 민주주의의 견제와 균형 시스템이 잘 작동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고 평가했다. 그러면서 핵무기에 대한 한국의 지휘와 통제는 강력할 것이며 그들의 군대는 민간, 선출된 권력, 통제하에 있다.